고심계 고심을 해서 자기 자신들 입으로 2주간 고심을 해서 경험 카드를 마지막 전국 반전 카드로 던졌습니다. 최순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깜빵에 넣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일 건데 그거를 안 하고요. 지난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마디로 최순실이 한 일을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용이 있다면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또 악재가 되니까 개헌 카드를 어제 국회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걸 던지자마자 그날 저녁 어제 저녁 8시에 JTBC가 최순실이 버린 컴퓨터에서 나왔다면서 청와대에서 만든 각종 연설문이라든지 기획안들이 최순실이 받아봤다. 최순실 PC에서 그 기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개헌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즉 개헌을 전국 반전 카드로 던졌는데 수명이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을 아무리 새누리당이 죽일라 해도 최순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재인이 안 죽는다고 한 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지금 최순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친노들만 포위하겠다? 그게 되겠다고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자, 고영태가 얼마 전에 최순실 씨 측근이라는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고영태 씨가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이래 보도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청와대 유원종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물었지요. 의원들이 물으니까 유원종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해자되는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원종 실장의 말대로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옆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조선일보 사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들에게 별 내용이 아닌 걸 갖고 통화한 걸 가지고도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수사를 시켰는데 최 씨의 국정농단은 사실로 확인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국기문란 아닌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지금 이게 발견된 내용이 보면 최순실 씨가 급히 짐을 정리한다고 사무실을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일부 물건들을 쌓아두고 보관시켰는데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JTBC는. 그리고 아마 이 발견 경위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가 여러 차례 JTBC를 압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건 내용에 보면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에 그 연설을 하고 공개가 됐는데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에 최순실 PC에서 발견됐고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는 1시간 41분 전에 최순실이한테 왔고 청와대 비서진 교체 자료는 16시간 3분 전에 왔고 지방자치 업무보고는 23시간 43분 전에 국무회의 자료는 1시간 38분 전에 저 국무회의 하기 전에 최순실이한테 3시간 38분 전에 자료가 미리 갔다는 겁니다. 5.18 기념사, 대통령 신년사, 대통령 당선 소감문, 대통령 후보 유세 등도 전부 하루 안에 몇 시간 차이로 최순실이한테 미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하루 전 받아본 드레스덴 연설문과 실제로 연설문을 비교를 해보니 30군데 문구가 추가되거나 문장 전체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까만 글이 있고 빨간 글이 있는데 대체로 최순실이한테 온 문장 중에서 빨간 글들은 나중에 수정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보낸 글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글 보면 빨간 글, 까만 글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는 이 초안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다라고는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 자, 대통령 연설문은 통상 수석 비서관 등 참모회의를 거쳐서 연설 기록 비서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한테 보고 전에 참모들이 다시 한번 모여 문구를 가다듬고 이렇게 작성된 연설문이 부속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이 최종 수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JTBC는 최 씨에게 전달된 문건의 작성자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다 하는데 지금 뭐 3인방 중에 한 명이 정호성 씨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최순실 측에서 청와대에서 보내준 문건을 수정한 정황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외부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 급비 자료가 최순실이한테는 미리 다 전달됐고 또 최씨 측이 청와대에서 온 이런 문건을 수정한 정황을 또 발견됐다는 겁니다. 다만 최씨가 수정을 해서 보냈는가 뭐 다시 전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안 나왔는데 수정하지도 않을 것, 수정해서 보내지도 않을 걸 발라 수정합니까?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서 장문 연습합니까? 원본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1차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라는 문건 내용에 보면 곳곳에 밑줄이 쳐져 있고 내용 순서를 바꾸는 수정 흔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된 창조경제의 경우 미래수석 보고사항이라고 언급도 지금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러는데 해당 문건이 작성된 마지막 수정된 것은 2013년 10월 30일 8시 19분인데 실제로 10시에 회의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오전 10시에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수정이 되었고 이 문서 수정이 된 PC ID가 유연, 즉 정유라의 개명 전의 이름입니다. 자, 최씨 측이 또 이렇게 수정한 파일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시 최씨 측에 보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씨 측이 수정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최씨 측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완성이 되는 과정의 한계가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최씨 사무실에서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 200개가 대부분이 청와대 관련 내용이고 이 중 44개가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문, 취임 뒤 연설문 등 이 청와대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인데 이것이 실제 발표 시점보다 직전에 하루를 전후로 해서 최 씨한테 다 가 있던 거라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또 이 드레스덴에서 연설한 내용을 발표 하루 전날 받아봤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비서진 교체 자료 2013년 8월 5일 문건도 발견됐는데요. 이 자료의 경우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최 씨의 PC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8월 4일 오후 6시 27분입니다. 청와대는 다음날 8월 5일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인사에서 허태열이 김기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최 씨는 인사 내용을 하루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 씨가 실제로 지금 시간이 최 씨 컴퓨터에서 나온 시간은 이메일 문서를 열어본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설문을 받아본 것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청와대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8시 이후에 쭉 보도가 됐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죠. 통상적으로 3시간 안에 반박을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전화가 다 꺼져 있고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고영태가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을 해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서실장이 말을 해놓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 이랬는데, 자, 국민을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비서실장은 물러나세요. 이쯤 되면 그 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자, 최순실이가 지 사무실에 앉아서 보안도 되지 않는 PC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주요 인사 자료들을 다 받아보는 이 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회개합니까? 그러다가 고영태 말을 입증하는 게 실제로 최 씨의 이 받아본 청와대 자료들을 수정한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뭐 그 책을 보냈는지 누구하고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이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수정한 정황은 분명히 포착이 됐다. 그리고 곳곳에 붉은 글씨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읽을 때 실제와는 거기 붉은 글씨와는 다르게 읽기도 했다. 이것이 최 씨가 좀 고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청와대는 최 씨를 잘 모른다.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최 씨가 하고의 교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정황이 나왔고,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최순실에게 수시로 연설문 인사부터 회의 자료를 다 보내준다 하면 미리미리, 이거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도 무방한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윤회 찌라시 때 경찰 몇 명이 청와대에서 만드는 보고서 청와대 스스로 찌라시라 하는 거를 들고 나갔다고 난리가 나고 한 명은 자살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핵심 실세 한 명이 지금 최순실에게 각종 인사 자료, 그 다음에 연설 자료를 미리 다 보내줬다고 하면 최순실이 수정했거나 안 했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정보 유출 사건이고 대형 사건 아닙니까? 왜 최순실이한테 보내줍니까? 최순실이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최순실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까? 박관천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JTBC는요, 어제 인터넷판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국무회의 자료를 건넨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조금 언급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확인된 파일에 보면 국무회의 자료 외에도 덜에 쓰던 연설문 등 44건에 달해서 정호성 비서관만 개입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언론서 이름이 거론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청와대는요, 지금 12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요. 한 4시간, 15시간째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제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던진 개헌 문제가요, 하루 만에 용도 폐기가 사실상 되어버렸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보았던 정황, 수정했던 정황이 나오면서 이제 최순실 블랙홀에 개헌도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 추진을 언급한 지 한나절 만에 대형 악재가 생겨 난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설문 유출 의혹은 이전에 불거진 무슨 재단이니 무슨 일대니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개헌이 자초되게 생긴 꼬라지입니다. 보도 내용만 보면요, 지금 청와대가 최 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하고 이 지금 자료가 최 씨한테 넘어갔다는 내용하고는 180도 다른 사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청와대는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개인 회사의 자금줄로 활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개인 차원의 비리일 수는 있으나 청와대와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연설문 유출은 청와대 내부에서 보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하고 최 씨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동안 관계가 없다라는 청와대 해명이 전부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전 유출과 상관없이 청와대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최 씨가 실제 발표된 연설문과 다른 버전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원종 비서실장이 연설문 유출은 시스템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와 전혀 다른 거죠. 시스템으로 다 왔다 갔다 이메일로 했지 않습니까? 자, 이원종 비서실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통령 연설문은 연설기록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수석실에서 다듬어 올린다. 광복절 같은 큰 행사는 모든 수석실에서 의견을 다듬고 독해를 해서 올린다.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랬는데 보고 체계와 연설문 관리에 구멍이 생긴 기각문란이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생산하면 된 물건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NLL 문제 때 그거 굉장히 다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도 모르는 라인을 통해 유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고 비서실장이 껍데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한간에 3인방 이야기가 그냥 회자된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태까지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다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청와대는 유출 경위 파악에 지금 돌입을 했다는데 개헌을 이야기하자마자 이런 건이 터져서 곤혹스럽게 되었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순실 개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설문 입수 의혹이 최순실에 야당이 더욱더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고요. 개헌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최순실 때문에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최순실 때문에 나온 지 한나절 만에 용도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JTBC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 확실하게 한 건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개헌을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심지어 인사 내용까지 최씨 컴퓨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다. 이제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직접 밝혀야 된다. 대통령 말고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최씨가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누가 개헌안을 수정해 주겠나? 최씨 없는 개헌안은 아마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고요. 자, 김성식 정책위원장은 최씨가 막후에서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최순실의 연설문 미리 보기 사건, 수정 사건은 국기 문란 정도가 아니라 국기 파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청와대가 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모든 거짓말이 덩통나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 짓을 하고 삽니까? 제가요 2년 전에 유병헌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의 꼴을 보고 그 직후에 3인방이나 정윤회 씨 등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좋고 국가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 참 서름을 엄청 받았는데요. 종편 10상시부터 자, 그래서 너들이 이따위로 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입이 험해질까. 멍청한 돌대가리 새누리당은 이제사 최순실 연설문 초대형합죄에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정현이 최의혹, 최순실 의혹 아주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연설문 직접 해명하시라. 이제 대통령 아무도 겁을 안 내긴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이 자초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오영태가 최순실이 꽂혔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보도한 언론 측에서 뭔가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보도 함부로 잘 못하죠. 중앙일보가 입수했다라는 JTBC가 입수했다라는 경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인수했다라는 연설문의 진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루 밤낮을 고민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거겠죠.
뭐가 생기면 고민 좀 해서 최순실 두 재단 문제에서는 목적과 취지는 옳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다. 유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정리를 할 겁니까? 아마 세계 최대의 사건 수습 전문가가 와도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위 논쟁에 가면 청와대의 실세라고 하는 인간들이 줄줄이 개입되었을 사실에 대해서 최순실이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청와대 컴퓨터를 전부 들여다보고 자발적으로 그 문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간에 최순실이 무당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당은 남의 컴퓨터까지도 뒤다 봅니까? 현대 무당입니까? 그만하십시오.